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교수 이상홍입니다. 단국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대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를 가치 확산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발표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입니다. 현재 총 5개의 주제로 작성이 되어 있고 4차 산업, 또 4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이야기는 앞선 두 차례의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이번 강의는 세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에 거는 기대와 우려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을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위험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AI 기술이 위험사회에서 어떻게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어서 AI가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또 인간의 능력을 따라가는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발전 속도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우리의 목소리도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위험사회에 대한 정의와 그 위험사회에서 AI가 어떻게 해결사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 소사이어티, 즉 위험사회라는 개념은 1986년 독일의 사회학자 율리 백이 주장한 개념입니다. 산업화와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풍요한 삶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삶을 위험하게 할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위험이 우리 능력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해서 일단 발생하기만 하면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이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20년이 지난 지금 AI 기술을 앞세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변덕스러운 기상이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글로벌급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험사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생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위기를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지구에 대한 표현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워밍, 온난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최근에는 히팅을 넘어서 보일링, 지구 열탕화라는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뜨거워지는 지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폭우나 가뭄, 극한 폭염, 또 극한 한파, 대규모 산불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런 이상 기후들은 푸드 크라이시스, 또 물 부족과 같은 워터 크라이시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역시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스라든가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지만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바이러스 공격에 의한
팬데믹이 또 나타날 거라는 그런 예상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어떤 위험 사회의 중요한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이 문제는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기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부족이 유럽 쪽에 일어나고 있고, 미를 포함한 농산물 부족으로 글로벌 푸드 크라이시스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미국과 소련이 벌리는,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죠. 중국이 벌이는 패권 전쟁도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문제뿐 아니고 기술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위험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또는 예방을 위해서 인공지능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AI 기술은 지구에 닥친 기후 위기의 소위 해결사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린테크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엔바이런먼트 테크놀로지 혹은 클라이밋 테크놀로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을 그린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혹은 태양열 발전과 같은 대체 연료를 개발하는 분야가 있고, 또 수질을 관리한다거나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하는 분야, 또 그 교통 분야에 있습니다. 전기차나 배터리를 개발하는 분야, 또 친환경 농업, 이렇게 굉장히 그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린테크는 불황을 모른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투자 기회가 될 거다고 얘기를 하고, 많은 기업들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그린테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결해야 될 일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AI에 거는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 오염을 잡는 분야, 또 폐기물을 처리하는 분야, 에너지를 절감하는 분야에 AI가 나서서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역할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식량 위기에 대해서도 AI 기술이 해결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농기계 분야의 테슬라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존 디어사인데요. 존 디어사는 CES 2023에서 농기구인 트랙터에 AI 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과 달리 24시간을 쉬지 않고 씨를 뿌리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최소한의 물과 제초제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도 절약하고 하는 친환경 농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 디어사는 AI를 이용한 농업의 발전 과정을 CES 2023에 그치는 게 아니고 매년 CES에 그 출품을 하고 있고, 더 발전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CES 2025에서는 존 디어사뿐 아니고 국내 최고의 농기구 회사인 대농도 AI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전시했습니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극복에도 AI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이를 예방하는 백신 개발하는데 이전까지는 거의 10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되면서 백신 개발에 10년이 걸린 게 아니고 11개월 만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AI 역할이 이번 코로나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팬데믹이 또 온다. 또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뉴노멀이 될 거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이 다음번 백신 또 다음번 치료제 개발을 하고 또 조기 예측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탠다임 AI 플랫폼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신약 후보 물질 서치를 7개월로 단축함으로 해서 향후에 필요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빌 게이츠도 AI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820억을 투자를 해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 국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 감염병 혁신연합, 세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향후의 백신 개발을 이제 100일 만에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활동에서 AI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AI가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통신망을 유지하느냐, 무력화시키느냐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고 또 AI를 이용한 그 소위 디지털 전투가 진행되면서 전투의 양상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AI 드론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의 탱크나 건물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SNS를 통한 응원이라든가 암호화폐 기부 등 온라인을 통한 지원도 디지털 그 환경 또 AI 기술에 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AI의 그 딥페이크 기술이 가짜 동영상을 만들게 하고 이게 유포되는 일에 또 동원됨으로써 AI의 부정적인 영향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AI 기술의 글로벌 협력이 IT 기업들의 잔치인 CES를 통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CES 2023 이후 일관된 주제 중에 하나가 HS4A, 인간 안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의 목표가 위기사회를 극복하는 쪽, 즉 전쟁과 폭력, 기아와 불평등, 기후위기를 해결해서 인간 안보를 이루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일관된 주제 선정을 통해서 확인한 셈이 되겠습니다. CES에서 인간 안보로 내세운 주제의 세부 과제에는 식량 안보, 의료 접근성, 환경 보호 등 총 8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기 사회 해결사의 역할도 있고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는 AI 기술이 보여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생성형 AI 분야가 최근 AI가 보여주는 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해내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전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텍스트 형태의 답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또 시도 쓰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렘브란트의 작품 300점을 학습한 후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의 그림을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려주기도 합니다. 또 2022년 8월에는 달리2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로 그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란 그림이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인간이 그린 그림을 이기고 우승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음악, 무용, 미술 등 창의적인 분야 또 예술적인 분야에서도 인간의 수준을 대신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보태지며 탄생한 가상인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도 인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모습까지 인간하고 흡사해지면서 게임 캐릭터뿐 아니고 광고 모델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 외에는 따로 개런티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특히 스캔들을 일으킬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점인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제 그 동영상 제작 AI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렵지 않게 내가 원하는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AI가 하나의 블랙박스로 그 결과만 알려주었지만 최근엔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 가능한 AI 그리고 편향된 데이터 세트의 학습에 따른 성별, 지역별,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 같은 것을 다 걸러주는 윤리적인 AI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앱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코딩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이 디지털 전환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더라도 쉽게 필요한 코딩을 할 수 있는 니즈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답을 AI는 노코드 혹은 로우코드란 방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코딩을 적게 하는 로우코딩 또 아예 코딩 자체를 없애고 코딩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노코드입니다. 가트너 그룹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7년까지 전문 개발자의 70%가 AI 기반 코딩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포브스에서는 세상을 흔들 중요한 기술로 AI 기반 코딩을 선정하였습니다. AI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생활을 바꾼 가장 중요한 기술로 대두되면서 2024년의 일상에서 키워드가 된 AI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주립대학인 오스틴 대학은 거대한 오일머니를 가진 그야말로 부자 대학입니다. 특히 AI 분야도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학문인데요. 이 오스틴 대학에서 2024년을 AI의 해로 지정해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 박람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ES 2024의 메인 주제가 AI Nowhere, AI Everywhere였습니다. AI가
모든 것에 깔림으로 해서 AI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저명 인사가 참여하는 CES의 키노트의 대부분도 AI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답인 세상입니다. 멀지 않아서 CES에서는 AI를 전시 주제의 하나로 사용하지 않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기술이나 서비스의 기반인 AI를 더 이상 별도의 주제로 분류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기나 물이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2024년 말에 발표된 노벨상 수상자에서도 AI 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감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에 존 호필드 프린스턴 대학 교수 그리고 제프린 힌턴 토론토 대학 교수가 선정되었습니다. 두 교수는 물리학의 도구를 사용해서 머신러닝을 개발한 과학자로 AI 분야의 대부로 인정받던 분입니다. 또 노벨 화학상에도 알파고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구글 딥마인드의 하사비스가 수상하였습니다. 순수 화학 그리고 순수 물리학 연구에만 주어졌던 노벨상이 AI 연구에 주어진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현대 과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AI가 위기의 세상의 해결사로서 큰 기대를 받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할 만큼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AI가 진정 세상을 구할 답인지는 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스티브 호킹 박사는 AI가 붐을 일으키기 훨씬 이전부터 AI의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지 모른다고 경고를 했고 테슬라의 CEO 머스크도 AI의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북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수시로 날리고 있습니다. 삶의 미래연구소라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애플의 창시자 워즈니악, 또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2023년 3월 거대 AI 개발의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AI 시스템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고 위험 관리 가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해야 된다. 인류를 위협할지 모르는 GPT-4 능가하는 모델은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발표를 했고 경쟁적으로 개발되는 AI 언어 모델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또 미 국무부의 AI 정책 자문기관인 글래스턴 보고서에서도 AGI 도래를 우려하며 안전장치와 AI 감독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I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재앙적인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위험 사회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AI는 혁신적 기술이나 특정 능력의 한계점을 지나면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금 발전을 고려하면 인간의 능력과 같거나 넘어설 AGI가 5년 이내에 나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규제 안전장치와 AI 감독기관이 필요하다. 또 최악의 경우 중 하나는 AI 연구를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AI가 빠르게 발달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그 가능성이 확인된 2024년도에는
AI의 위험성 역시 더 심각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서울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 데드라인을 넘으면 개발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도 세계 민주주의의 날 연설에서 통제되지 않은 AI는 핵전쟁에 맞먹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경고를 했고 또 인공지능망 발전 공로로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힌턴 교수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힌턴 교수는 오랫동안 몸담은 구글을 떠나 AI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I 발전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 멀지 않아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올 것 같다. 이는 인간의 종말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통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각을 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부인 힌턴 교수의 경고가 먹혀질지 의문입니다. 실제 대기업들은 AGI를 향한 경쟁적인 기술 개발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고성능 GPU를 개발하고 또 확보하는데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고 또 2025년 2월에 개최된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 또 윤리적 AI 개발을 위한 파리 선언이 준비됐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들어선 미국은 이 선언에 불만을 갖고 불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AI 대부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먹혀드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정리하면 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 기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울러 현대 위기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 예를 들면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뿐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발생에도 인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처럼 양면의 날을 가진 기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는 생성형 AI 기술도 가짜뉴스와 페이크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로 활용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멀지 않아 보이는 AGI 시대를 고려할 때 안전장치 약속 하에 AI가 개발되고 활용 범위가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분별한 경쟁이 인류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경고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그는 기대와 우려 과목 주제에 대한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이 전체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과목은 이름 그대로 미래로 열려있는 과목입니다. 최근에 개최된 국제행사, 예를 들어 CES나 MWC와 같은 글로벌 IT 행사, 또 정상 간의 국제협력 관련된 회의, IT 기업들의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되는 AI 관련된 주요 기술이나 최근 시장 동향도 별도 강의 주제로 선정해서 정리하고 필요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해서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4편으로 CES 2025와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 또 6편으로 딥시크와 AI 추론 모델 경쟁이란 내용은 작성이 완료되어 있고, 이후에도 MWC 회의 결과라든가 필요한 기술이나 또 시장 동향을 조사해서 미래의 AI를 전망하는 의미에서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추가될 내용에도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아래 메일로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